도민준의 작은 아파트에서 갑작스런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성아, 내 아들 승우 잘 컸지? 치매에 걸린 최자영이 허공을 바라보며 던진 이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승우는 회사 업무차 정우성과 함께 도민준의 집을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DH홀딩스와 YL그룹의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두 남자는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영의 갑작스런 등장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자영은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25년 전 젊은 시절의 정우성이 보였던 겁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한창 혈기왕성했던 30살이 정우성 말이에요. 미란이랑 헤어져서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자영의 목소리는 마치 옛 추억을 되새기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정우성을 바라보며 미소까지 지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승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최근에 자영이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승우였거든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진 겁니다. 정우성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급히 일어서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영 씨, 무슨 말씀을... 정우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우성 씨의 아들이라고 하신 건가요? 승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영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았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친아버지까지 의문에 쌓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자신은 누구일까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자영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아니야, 그냥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급하게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영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될 걸 말해버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정우성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승우는 그런 정우성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저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바로 그때 강미란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정신 좀 차려. 미란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자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폭탄인지 알았거든요. 미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어요. 승우야, 오성씨, 신경 쓰지 마. 언니가 요즘 많이 헷갈려해. 미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영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미란을 보더니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미란아, 너 왜 여기 있어? 오성이는... 자영은 다시 정우성을 찾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승우는 그런 자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그녀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이미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승우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호, 정말 제 친아버지가 정우성 씨인가요? 승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그는 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헛소리 믿지 마라. 미란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자영을 더욱 세게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언니, 집에 가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자영은 순순히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미란아. 오성이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 자영은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승우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승우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우성을 바라봤어요. 얼마 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은 후라 더욱 간절했습니다. 정우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승우는 두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특히 미란의 반응이 수상했어요.
평소 침착한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도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나섰어요. 자영 씨가 요즘 기억이 많이 혼란스러우시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자영을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제인이를 찾으며 학교에 늦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도민준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자영의 치매 증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승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의 일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영이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정우성이 자신을 유독 챙겨주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회사 일로 만날 때마다 느꼈던 그 묘한 친밀감은 뭐였을까요? 미란과 정우성 사이에 흘렀던 묘한 긴장감은 또 뭐였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정우성은 자신의 나이나 취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고모,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승우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최근 겪은 충격 때문에 더욱 절실했거든요. 미라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승우야, 왜 자꾸 그런 걸 캐려고 하니? 그녀의 대답은 오히려 승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렇게 회피하려고 할까요? 정우성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오늘 회의는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그는 급히 서류를 챙기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가 그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정우성 씨, 잠깐만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혹시 제 어머니, 아니, 강미란 상무와 과거에 특별한 관계였나요? 승우의 질문에 정우성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25년 전이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우성이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정우성이 떠난 후 승우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자영을 달래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집에 가자. 제인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제인이가? 우리 제인이가 어디 있어? 자영의 물음에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영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정말로 저와 정우성 씨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미란이 승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승우야, 그만해. 언니 상태 보이지 않아? 치매 환자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하지만 승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이제는 친아버지까지 의문에 쌓였어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영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언니, 가자.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승우를 돌아봤습니다. 승우야,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녀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승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영이 친모가 아니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친아버지까지 의문에 쌓였어요. 도대체 자신은 누구일까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걸까요? 승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확실히 제인과 달랐어요. 차갑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반면 미라는 항상 자신을 특별히 챙겨줬습니다. 고모라는 관계를 고려해도 지나칠 정도로요. 새벽이 되어서야 승우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자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성아, 내 아들 승우 잘 컸지? 다음 날 아침, 승우는 미란을 찾아갔어요.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모, 어제 일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미란은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승우야, 정말 그만해. 알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승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모, 제가 최근에 겪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승우는 의자에 앉으며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영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친아버지까지 의문에 쌓였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미란의 얼굴에 고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승우야, 정말 알고 싶어.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승우야,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25년간 꽁꽁 숨겨온 비밀을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해주는 듯했어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승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는 미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미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승우야, 사실은... 하지만 그 순간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란의 얼굴이 급변했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미란은 급히 일어서며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어요. 승우는 홀로 남겨진 채 허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갔다가 다시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미란의 반응을 보니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승우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성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단둘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승우는 정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성 씨,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 정우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일에 대해서요. 단둘이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성이 마침내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승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건 아직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